LG이노텍 2021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4월 2일 현재 38만 4,500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주가는 18만 2,500원이었고요. 무려 20만 2천원이 뛰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그 314% 수준인데요. 2020년 말 200% 선에서 110%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LG전자가 40.79%, 국민연금공단이 10.95%를 소유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26.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언뜻 이 스루프 분석을 하면서 생각난 게 제조업 기업 경영에서 우리만 특별한 것은 없다. 경영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몰라.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 경영이란 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 내재된 단순성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스루풋 회계는 이 내재된 단순성을 찾아가는 길의 하나의 그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모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이 14조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의 9조 2천억보다도 무려 57.1%가 증가했습니다. 급격한 매출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더 올라서 60.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47.7%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율로 보면은 1.7%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박리담회라고 해가지고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이 파는 게 금액상으로는 결국 돈을 번다는 것에 그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사실상 과거에 대기업의 뭐랄까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한 사고방식들, 향후 어떤 산업의 형태가 다품종 소량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미래 세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스루풋율을 중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 매출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외형을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7%의 하락은 말하자면은 적신호로 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은 33.4%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물론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 33.3%가 흥청망청 쓰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기업 경영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것은 현실입니다. TOE 생산성은 1.37로서요. 전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원대를 달성해가지고 전년보다
109.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79억 원이 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스르프 회계를 같이 학습하고 또 하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스르프 손익을 산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기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면은 LG 이노텍 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저도 해볼 생각인데요. 세 군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공학 솔루션 사업부, 기판 소재 사업부, 전장 부품 사업부. 그리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공장에도 각각의 관리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자체가 관리 컨트롤 센터니까요. 이렇게 부분별로 나누고 사업 부분별로 아마 조직이 돼 있을 겁니다. 공장 사업 부분, 그러니까 본사 사업 부분에 맞춰서 공장 재정원가를 부분 재정원가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은 사업 부문장이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빨리 아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가 회계 결산이 좀 늦게 나오게 항상 돼 있는데 회계 결산이 이것을 먼저 사업부장으로서는 우리가 얼마를 벌었니 할 때는 우리가 매출 재료비를 먼저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스루풋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스루풋율도 산출해 가지고 전월 대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이래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스루풋 회계는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나중에 회계 쪽에서는 이 가공비를 직접 배부할 수 있는 거, 배부가 아니고 직접 B로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공학솔루션 사업부 공장에 들어가는 노무비라든지 경비. 이 경비가 100%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경비도 있겠지만은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장 전체로 들어와서 공장 단위별로 그거를 어떻게 쪼개냐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력량계란 게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얼마 썼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직접비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비로 계산 못하는 거는 공장 관리 부분에 다 때려 넣어라. 그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판관비는 사업 부분별 판관비 직접비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뭐 영업사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의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은 직접비로 다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갔던 것들은 일반 관리비로 하라. 그리고 절대 비용 배분을 하지 말아라. 이게 스루풋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까지만 계산해라. 그런데 본사 영업부는 스루풋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월차 결산에서 직접비 들어간 거 해서 월차 결산 보고가 올라올 시점에는 영업 사업 부분은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 한 거를 약간 글로 정리한 거를 읽어 보면은요. 회계에서 매출원가가 나올 때까지 사업 부분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재료비만 매달 회계로부터 빠르게 데이터를 받으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럴 필요도 없다. 원재료 구매부서는 보통 본사에 있다. 구매부서한테 받아라. 그리고 이동평균법을 사업 부분이라고 왜 계산 못하겠습니까? 전산화 시대에. 거꾸로 뭐 공장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본사 컨트롤 센터에서 다 제조원가까지 산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원재료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BOM만 알면은 뭔 부품이 들어가고 뭔 소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근데 100% 세세한 것까지 볼트나트까지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ABC 정신에 의해서 중요 부품만 넣어도 충분한 거다. 그러니까 볼트나트 같은 것까지는 넣지 말고 핵심적인 거 어, 그 그런 것만 좀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해도 관리 회계로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따라서 본사 영업의 평가 지표는 스루프시면 충분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부를 뭘로 평가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매출원가로 평가해서 매출이익이 얼마 나온 걸 가지고 사업부분별로 그거를 비용이 배분된 것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상 그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 배부에 따라서 그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관리 부분하고 본사 관리 부분의 이 금액이 옛날엔 작았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그 헤드쿼터의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공장의 관리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가공비는 생산 공장장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낭비한 요소를 사업부장이 왜 그 같이 덤탱이를 써가지고 평가를 받겠느냐. 물론 이제 병행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장 제조원가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부분별 그 슬프 손익에 대해서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매출이 증가한다고 재고도 증가하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원가 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고 회전율로 평가해야 된다는 게 슬프 사고방식입니다. WCAI 가공비 매부 재고 자산이 3,620억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2020년부터 계속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가서요.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의 투입 및 상품의 매입 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모범적인 이 기준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61.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3.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7.3%가 증가했고요. 이것은 직원 수가 1,588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당 평균 임금은 매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 7,560만 원 선에서 9천만 원 선으로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률은 19.7%나 됩니다. 상당히 미래가 장밋빛으로 봐서 그런지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큰 비율로 증가했는데요. 한국 경제가 모두 이런 흐름을 다 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많은 기업을 벌써 분석을 해보면은 인원 감축을 한 기업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게 현실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외주비도 33.6%가 증가했습니다. 이 외주비라는 게 결국은 또 하나의 그 협력업체로서 공급사슬을 형성하는데 서로 그 공생하는 관계 이런 기업들이 외주비를 받는 기업체들이겠죠. 네.
가공 비율이 20%에서 16%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재료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은 그 13조 원대의 그 총 제조 비용의 뭐 1억 1,500만 원은 매우 작은 금액이긴 하죠. 이게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도 추가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에 의해서 갭이 나온 건데요. 이거를 현금 흐름표 다음 장에 현금 흐름표 그 검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이 갭이 중단 영업 재고 중단 영업에 들어가 있는 재고가 있었는데 그 재고 증감 차이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에도 이 패스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4,974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4,973억 원의 4억 원의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는 4,57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97억 원의 현찰이 얼로 날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날라간 돈은 다른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갭이 있다. 근데 그 갭이 뭐냐? 그래서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을 추적을 해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숫자에서 바로 그 찾았는데 중단 영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별도로 회사가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감의 투명성은 입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그런데 수치로 투명성이 다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날 스카이어 홀딩스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WCAI 회전율과 TO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보면은 생산성이 약간 떨어졌죠. 0.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생산성은 상승을 했습니다. 1.33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인 경우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을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그런 분식회계하고 조정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다. 물론 LG 이노텍이 그런 회사는 아닐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만 믿어도 믿지 않는 게 분석까지 끝까지 안 믿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미래 가치가 50조 원이 돼가지고 46.1%가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2라고 나오면은 제조업에서 엄청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조업이 일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2까지 돌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활성화돼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수금이 좀 더디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도 조금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속도도 낮춰지고 대금 주는 속도도 낮춰졌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적신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감지해서
협력업체한테도 돈을 조금 더 빨리 주고 이 갭이 똑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수금하는 속도만큼 대금도 빨리 준다는 거죠. 또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재고 회전율이 1년에 뭐 12회전 했다고 합시다. 한 달에 한 번 회전하는데 수금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영업을 좀 족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은 해놓고 왜 수금은 넣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수금을 빨리 한다 그러면 아니 협력업체는 무슨 땅 파가지고 장사하냐? 납품업체가 돈 좀 빨리 줘야지. 그래야 단가도 좀 더 깎아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 대기업으로서 좀 못마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방향 흐름을 피지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역방향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직하게 개연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또 급격히 떨어졌는데 생산성은 완만히 올라간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2021년은 회전율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2020년, 2021년 다 역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반증하는 추론은 이 2020년, 2021년 모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가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을 수치로 내놓지 않고 퍼센티지로 몇 프로 상승했고 몇 프로 하락했다 정도로 기술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요게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수치로 보여주는 데가 많은데 뭐 너무 복잡한 그런 제품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재료의 가짓수도 뭐 부품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자동차 회사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뭐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넣는데 완성차 메이커가 원재료를 뭐 금속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볼 때는 뭔가 좀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에도 성의를 조금 더 보이셔. 주주가 좀 뭐 그렇다면 소액주주 운동이라도 이런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진술에 보면은 뭐 문서 기술이긴 하지만요. 품목별 판매 가격이 구두 진술상 상승으로 표현된 것들이 더 많대서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게 지금 밤이 되니까 사업분별 원재료 가격 하락 진술이 더 많았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다고 보는데 문자 기술로 봐서는 원재료가 뭐 하락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반중 추론하고는 원재료 가격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내놔라 이게 수치로. 물론 수치로 내놨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믿을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백데이터를 봐서 증빙을 또 봐야 되겠죠. 그게 감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감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저간 상황은 그렇고 완벽하게 그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패스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6,10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관계기업,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5.3%로 내려갔습니다. 1.5%가 내려갔네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대가 시연을 해가지고 늘었는데, 이것을 현금 수익률로 산출하면은 1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우연찮게도 똑같이 11.1%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돈을 버는 만큼 바로바로 이자 부채를 갚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주주이익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 배당 쪽이고요. 이익 배당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1883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금 순이익으로는 뭐 1.5천억이 되는데 쓴 데가 많다, 그런 얘기죠. 쓴 데가 6천억으로 나간 데가 있고, 또 뭐 재고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기타 자산에도 많이 그 돈이 들어가서 묶여 있다, 이렇게 봐서 최종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금은 1883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다 또는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금 버퍼율은 3.6%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너무 그 비율을 낮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수금 속도가 더 빠르다면은 이 정도도 되겠지만은 계속 현금 버퍼율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론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느려진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채에 갔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이 생기네요. 이익 잉여금률은 128%로 상승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2.28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동자산의 두 가지 큰 계정을 말씀드리면은, 종속기업 투자는 아까 그 비율로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치가 내려갔고요. 유형자산에 6,1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6천억 정도의 투자라면은 분명히 공장 증설이고, 직원들이 뭐 1,000여 명이 증원한 것을 충분히 이 연관관계를 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LG 이노텍은 그 성장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2021년 LG 이노텍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사업 부문별 그 스루풋 손익 작성에 대한 견해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